내 통장에 있는 돈, 진짜 1억까지 안전하게 지켜질까요? 2025년 9월부터 예금 보호제도가 완전히 바뀌면서 이제는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그럼 어떤 통장이 해당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아주 중요한 팁까지 함께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부다방 DJ 몽팔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 정말 중요한 금융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예금자 보호 제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혹시 내가 은행에 넣어둔 돈 안전할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처럼 금융사고나 해킹, 파산 이슈가 종종 들려올 때 내가 맡겨놓은 돈이 과연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금자 보호 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내 통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예금자 보호 제도란 우리가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을 넣어뒀을 때 그 은행이 혹시 파산하거나 문을 닫는 일이 생기더라도 일정 금액까지는 국가가 대신 책임지고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산하의 예금보험공사라는 기관이 실제로 돈을 대신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일반 서민과 국민들의 돈을 지켜주는 것. 큰손 투자자들보다도 소액 예금자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장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증권사 등 거의 모든 금융기관이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며 이 제도는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로 인해 큰 피해 없이 예금을 돌려받았고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모든 돈이 다 보호되는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1인당 한 개 금융기관 기준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보호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1억 원을 넣어놨다면 혹시 그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5천만 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이자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한도가 바뀌게 됐습니다. 바로 올해 2025년 9월부터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상향됩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한 은행에 1억 원까지 예치해도 전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만 바뀌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의 자산 운용 방식 자체에 영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 즉 은퇴하신 분들이나 퇴직금을 은행에 넣어두신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모은 돈, 그 안전을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가 커진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어떤 조건에서 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어떤 금융상품이 해당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2025년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는 결정은 단순한 숫자 변경이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우리나라 고령층 자산 구조 변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퇴직 후 은행에 일정 금액을 장기간 넣어두는 시니어 계층이 급증했고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금자 보호는 여전히 5천만 원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고령층은 투자보다 예금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한도가 그대로라면 많은 시니어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구조였죠.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물가 상승률, 고령층 예금 규모 증가, 금융사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 한도를 올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럼 1억 원까지 보호된다는 건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A라는 분이 국민은행에 정기예금 8천만 원, 자유적금 1천만 원, 그리고 입출금 통장에 1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총 1억 원이죠. 이 경우는 기존에는 5천만 원까지 보호되었지만 이제는 전액 보호 대상이 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기관별 1인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즉 국민은행에 1억 원, 농협에 1억 원, 신한은행에 1억 원을 각각 나눠 넣었다면 세 은행 각각에서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의 은행에 1억 5천만 원을 넣어두면 보호되는 건 1억 원까지만이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는 금융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예금, 적금, 입출금 통장, CMA 일부 계좌는 보호되지만 주식형 펀드나 고위험 투자 상품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사 예금성 보험도 대부분 보호되지만 마찬가지로 일부 상품은 예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 예금은 예금자 보호제도가 아닌 국가가 직접 100%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처럼 상품별로 보호 대상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은행 창구나 홈페이지에서 예금자 보호 마크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모바일 앱에서도 해당 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체크해 보세요. 그럼 실제로 시니어분들이 어떻게 통장을 나누면 가장 안전하게 자산을 보호할 수 있을지 생활 예시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예금자 보호제도가 1억 원까지 확대된다고 하니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이 그럼 이젠 아무 걱정 없이 돈을 넣어도 되겠네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호받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조건과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오해들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 보호되는 금액은 금융회사별 1인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농협이라고 해도 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은 서로 다른 금융회사로 분류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름이 같은 통장이라도 금융상품의 성격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CMA 계좌의 경우 증권사에서 만든 CMA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지만 일부 은행에서 운영하는 CMA는 보호가 됩니다. 또 같은 정기예금이라도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상품은 일부만 보호될 수 있고 보험성 적립 상품은 아예 예외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 중 가장 많은 게 바로 복수 계좌면 각각 보호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닙니다. A은행의 정기예금, 적금, 보통예금 통장 3개를 갖고 있어도 모두 합쳐서 1억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각각 1억씩 보호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액 자산을 나눠서 예치하고 싶은 경우에는 아예 은행을 나누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네 번째, 법인은 개인과 보호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 사업자 명의의 계좌는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개인 통장과 사업자 통장은 반드시 구분하셔야 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 중 자녀명의 통장을 대신 관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보호 기준은 예금자 본인 기준이기 때문에 명의가 다르면 아예 다른 사람 계좌로 간주됩니다. 다섯 번째, 예금자 보호 마크가 있다고 해서 모든 조건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금액 이상을 예치할 경우엔
금융기관에서 별도 확인을 요청하거나 만기 시점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전에 약관과 보호 조건을 꼼꼼히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처럼 예금자 보호제도가 1억 원으로 확대되었어도 실질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성격, 가입 방식, 금융기관의 종류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실제 시니어분들이 어떤 식으로 통장을 분산하고 어떻게 활용하면 더 안전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생활 속 예시도 알려드릴게요. 그렇다면 실제로 시니어분들이 이 예금자 보호제도를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은행을 나누는 분산 예치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총 2억 원을 예치하려고 한다면 국민은행에 1억, 신한은행에 1억을 나눠 넣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각 은행에서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전체 자산이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두 번째는 상품의 성격에 따라 나눠보는 것입니다. 정기예금은 A은행, 적금은 B은행, 입출금 통장은 C은행 등 상품을 나누면 자산 흐름도 더 깔끔해지고 동시에 각 은행의 보호 한도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만기 시기 분산입니다. 모든 돈이 한 번에 만기되는 것보다 일정 기간마다 분산되도록 설정하면 갑작스러운 자금 수요나 금융사 리스크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체국 예금 적극 활용입니다. 우체국은 예금자 보호 제도와는 별개로 국가가 100% 보장해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고위험을 꺼리는 시니어분들께는 매우 적합한 선택입니다. 다섯 번째는 모바일 통합 조회 시스템 활용입니다. 예를 들어 어카운트 인포 같은 금융조회 플랫폼을 통해 여러 통장을 한 번에 관리하고 혹시 잊고 있는 계좌가 있다면 정리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잠자는 휴면 예금까지 찾아낼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예금자 보호제도와 통장관리법은 단순히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걸 넘어서 앞으로의 자산 계획을 더 체계적으로 세우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은행 하나만 쓰고 있어서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다가 혹시 모를 사고로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미리 대비해 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서 내 통장은 안전할까? 나는 보호 대상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꼭 한번 통장 구성과 예치 금액을 다시 점검해 보세요. 특히 은퇴 후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위한 자금을 보관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요. 여러분의 소중한 돈 꼭 스스로 챙기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그런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금융정보로 다시 찾아뵐게요. 정보다방의 DJ 봉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